무엇에 대해서 배울 것이냐? 바로 분수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내용은요. 분수로 나타내기, 분수만큼은 얼마인지 알기, 그리고 길이의 분수만큼은 얼마인지 알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럼 오늘도 힘차게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개념, 바로 분수로 나타내어 볼까요? 인데요. 선생님이 지금부터 똑같이 나누고 부분은 전체의 얼마인지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전체 8개를 똑같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무엇을 예로 들면 좋을까? 귤 8개를 한번 예로 들어서 생각해 보자고요. 이 귤 8개를 똑같이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귤 4개가 한 부분이 되어서 총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깔끔하게 문장으로 정리한다면은 한 부분, 귤 4개가 한 부분인 것은 전체 귤 8개를 똑같이 두 부분으로 나눈 것 중에 1입니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선생님,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이 분수로 나타내어 볼까요? 인데 분수로는 그럼 어떻게 나타내나요? 궁금한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부분은 전체에 얼마인지 분수로 나타내는 방법을 알려주도록 할 건데요. 이번에는 귤이 아니라 사과를 예로 들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지금 사과가 10개가 있네요. 이 사과 10개를 2개씩 묶으면 총 5묶음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선생님, 이 중에 한 묶음은 전체 묶음의 얼마인지 분수로 나타낼 수 있나요? 그렇죠.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을까? 바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부분은 전체의 얼마인지 분수로 나타낼 때는 전체는 분모에, 부분은 분자에 나타낸다고 하는데 전체 묶음수가 어디? 분모에, 부분의 묶음수가 분자에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 우리 총 몇 묶음인가요? 전체 묶음수가 한 묶음, 두 묶음, 세 묶음, 네 묶음, 5묶음이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5라고 써주고 그 다음에 5분의 부분의 묶음수, 지금 한 묶음을 우리가 구해보도록 했잖아요. 그래서 한 묶음을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5분의 1로 표현을 할 수가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럼 우리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고요.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2는 10의 5분의 1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 사과 2개는 몇 묶음인가요? 한 묶음이죠. 그리고 사과 10개는 총 5묶음인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 묶음수 5묶음을 분모에, 그리고 부분의 묶음수 한 묶음을 분자에 써서 5분의 1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여러분, 사과 4개는 몇 묶음인가요? 한 묶음, 두 묶음, 총 2묶음이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2묶음 써주고요. 마찬가지로 10은 총 전체 5묶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5를 써주는 거예요. 선생님이 뭐라고 했나요? 전체 묶음수를 분모에, 그리고 부분의 묶음수를 어디에? 분자에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4는 10의 5분의 2가 되는 것이랍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 잘 이해했는지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고요. 짜잔! 지금 그림을 보고 알맞은 수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라고 하는데요. 먼저 1번, 11을 3씩 묶으면 총 몇 묶음이 되나요? 그래서 총 4묶음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3은 12의 몇 분의 몇일까? 3은 총 몇 묶음? 한 묶음. 12는 총 몇 묶음? 4묶음. 전체분의 부분 4분의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9는 12의 몇 분의 몇일까요? 9는 총 3묶음, 12는 전체니까 총 4묶음, 따라서 4분의 3이 되는 것이지요. 그럼 우리 다음 개념도 한번 살펴보자고요. 6의 3분의 네모만큼을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선생님이 이번에는 사탕을 가지고 왔어요. 맛있는 사탕을 들고 왔는데 이 사탕을 6개를 세 묶음으로 똑같이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나눗셈에 의해서 어떻게 식을 세울 수 있을까? 바로 6 나누기
3을 써줄 수가 있겠죠. 그럼 몫이 얼마가 된다? 2가 되겠죠. 즉, 한 묶음에 사탕이 2개씩 들어간다라는 말이 되고,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한 묶음에 사탕 2개, 총 몇 묶음? 3묶음이 나와 있네요. 그러면은 선생님 여기서 하나 문제를 보여주도록 할 건데, 이런 문제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자주 보게 될 문제들일 거예요. 짜잔! 지금 6의 3분의 1이 무슨 말이냐? 바로 3묶음 중에 한 묶음, 3묶음 중에 한 묶음이기 때문에 지금 몇? 한 묶음에 사탕이 2개가 들어있기 때문에 2라고 써주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6의 3분의 2는 무슨 말이냐? 3묶음 중에 2묶음이기 때문에 2묶음은 몇 개? 하나, 둘, 셋, 넷. 사탕이 총 4개가 있죠? 그래서 4라고 써주면 된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내용은 과연 무엇이 중요할까요? 마찬가지로 3묶음 중에 한 묶음, 3묶음 중에 2묶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보고 이게 무슨 뜻인지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럼 하나 더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12의 4분의 세모만큼 알아보는 건데요. 선생님이 지금 풍선을 12개를 준비했어요. 12개를 지금 4묶음으로 먼저 똑같이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겠죠. 12 나누기 4를 하면은 몫이 얼마가 나올까요? 그렇죠. 4에 대한 곱셈9구 했을 때 4, 3, 10이니까 몫이 3이 되겠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결국 한 묶음에 풍선이 3개씩 들어간다는 말이 되겠고, 그림으로 표현하자면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 이번에도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고요. 이렇게 말이죠. 12의 4분의 1을 여러분들에게 물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 4묶음 중에 한 묶음이니까 전체 4묶음 중에 한 묶음 풍선 몇 개? 3개를 써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12의 4분의 2는 4묶음 중에 2묶음이니까 한 묶음, 2묶음 풍선이 총 몇 개? 6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의 4분의 3은 4묶음 중에 3묶음이니까 한 묶음, 2묶음, 3묶음 풍선이 총 몇 개? 9개가 되겠죠,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 이 내용 잘 이해했는지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고요. 짜잔! 지금 그림을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라고 하는데요. 우리 첫 번째, 8의 4분의 1이 무슨 말일까요? 그렇죠. 전체 8을 어떻게? 4묶음 중에 한 묶음이 얼마인가? 전체 8을 똑같이 4묶음으로 나눈 것 중에 한 부분이 되겠죠. 그럼 총 몇 개 축구공? 2개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8의 4분의 2는 무슨 말일까요? 그렇죠. 전체 8을 똑같이 4부분으로 나눈 다음에 두 부분만큼 여러분들이 구하면 되니까 축구공이 총 몇 개? 4개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8의 4분의 3은 똑같은 방법으로 풀었을 때 어떻게 총 축구공의 수가 6개가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답니다. 그럼 우리 이제 마지막 개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고요. 짜잔! 길이의 분수만큼은 얼마인지 알아보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도 여러분 앞부분의 내용을 잘 이해했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건데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10cm의 5분의 1을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10cm를 똑같이 5부분으로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나눗셈식을 썼을 때 10 단위는 생략할게요. 일단 나누기 5가 되고 5에 대한 곱셈국을 했을 때 10이 나오는 게 무엇일까? 5, 2, 10이니까 몫이 2가 되겠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5부분으로 나누었을 때 한 부분이 2cm가 된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럼 여기 있는 띠막대, 10cm까지 있는 띠막대에서 2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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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cm로 나눌 수가 있겠죠. 총 5부분으로요. 그러면은 10cm의 5분의 1은 무슨 말이냐? 똑같이 5로 나눈 것 중에 1이기 때문에 그림으로 나타내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5개의 부분 중에 한 부분 몇 센티미터? 2cm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2라고 써주고요. 그 다음 10cm의 5분의 2는 똑같이 5로 나눈 것 중에 2라고 하네요. 그러면은 그림으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5부분 중에 총 2부분, 그렇기 때문에 4cm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 10cm의 5분의 3도 알아보자고요. 똑같이 5로 나눈 것 중에 3이므로 그림으로 나타내면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이렇게 세 부분이 나타내는 센티미터는 6cm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cm의 5분의 4는 똑같이 5로 나눈 것 중에서 4이므로
그림으로 나타냈을 때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요. 이 네 부분이 뜻하는 것은 쭉쭉쭉쭉 올라가면은 8cm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여기 이렇게 8cm라고 써주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개념을 잘 이해했는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고요. 짜잔!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라는 문제인데요. 9cm에 3분의 2는 몇 cm일까요? 그렇죠. 일단은 9cm의 3분의 2는 무슨 말이냐? 9cm를 똑같이 세 부분으로 나눈 다음 두 부분이 얼마만큼인지 묻는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몇 cm가 된다? 총 6cm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길이의 분수만큼은 얼마인지 알아보는 방법. 첫 번째 단계 무엇을 해라? 10cm의 5분의 1일 경우에는 10cm를 일단 똑같이 5부분으로 이렇게 나눗셈 식으로 나누어 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10cm의 5분의 1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똑같이 5로 나눈 것 중에 1이기 때문에 요만큼을 여러분들이 띠막대나 혹은 그림으로 나타낸다면 쉽게 결과값을 구할 수가 있을 거랍니다. 오늘의 첫 번째 문제, 사탕 8개를 똑같이 나누어 보라고 하네요. 똑같이 나누어 보라고 하는데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요? 선생님이 일단은 2개씩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묶음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묶을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4개씩 또 한번 묶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나, 둘, 4개씩 묶었더니 총 2묶음이 나오네요. 이것을 정리를 하자면은 어떻게 될까? 그렇죠. 2개씩 나눌 수 있고 4개씩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가 무엇이었을까요? 똑같이 나누어야 된다. 즉 나머지가 없게 똑같이 나누어야 된다는 것이 핵심 포인트였고요. 그럼 우리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 문제는 그림을 보고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라는 문제네요. 당근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14를 2씩 묶으면은 총 몇 묶음이 되느냐 묻고 있는데, 이렇게 14개의 당근을 2개씩 묶었더니 총 몇 묶음이 나올까요? 1묶음, 2묶음, 3묶음, 4묶음, 5, 6, 7묶음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7이라고 써주고요. 그 다음 2번, 6은 14의 몇 분의 몇일까? 여러분들 우리 이거 연습 많이 했었죠. 지금 당근 6개는 몇 묶음인가요? 1묶음, 2묶음, 3묶음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문제를 풀 때 이 밑에다가 어떻게 3묶음이라고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3묶음이라고 써주고요. 그 다음 이 14, 당근 14개는 전체이기 때문에 결국 몇 묶음? 그렇죠. 바로 7묶음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여러분들이 7묶음이라고 써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선생님이 뭐라고 했었나요? 분모는 전체, 분자는 부분. 전체 7묶음 분의 부분 3묶음이 되어서 결국 6은 14의 7분의 3이 되는 거랍니다. 여러분들 어떤가요? 이렇게 밑에다가 몇 묶음인지 써주고, 그 다음에 분모엔 뭐가 들어가야 된다? 그렇죠. 전체가 들어가주고, 전체 묶음 수가 들어가주고, 분자에는 뭐가 들어간다? 그렇죠. 부분의 묶음 수가 들어간다면은 여러분들 문제 쉽게 풀 수가 있었고요. 우리 다음 문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림을 보고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라고 하네요. 첫 번째 문제가 무엇일까? 30을 6씩 묶으면 30을 몇 묶음이 될지 묻고 있네요. 그럼 우리 한번 직접 묶어 보자고요. 6개씩 묶으면은 1묶음, 그리고 2묶음, 그리고 3묶음, 그리고 4묶음, 마지막으로 5묶음이 나오게 되겠죠. 그럼 여기 이렇게 5묶음이라고 써줘도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도 있긴 하는데 이게 무슨 방법일까요? 우리가 배웠던 나눗셈을 활용하는 것이죠. 아까 전에 선생님이 개념 설명할 때도 보여주었는데 30을 6씩 묶는다. 이게 무슨 말이다? 그렇죠. 바로 30 나누기 6을 써줘도 되겠죠. 그러면은 몫이 얼마? 5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묶지 않고도 바로 5묶음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24는 30의 몇 분의 몇일까요? 그렇죠. 지금 24를 마찬가지로 24는 몇 묶음인가요?
6, 12, 18, 24 총 4묶음이네. 이렇게 써주고요. 그 다음에 30은 총 몇 묶음? 그렇죠. 전체 5묶음이 되겠죠. 이렇게 밑에다가 묶음의 수를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분모의 뭐? 전체, 분자의 뭐? 부분. 그러면은 이렇게 5분의 4라고 써주면 되는 것이죠.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내용 기억하고 있나요? 그렇죠. 부분은 전체의 얼마인지 분수로 나타낼 때는 전체는 분모에, 부분은 분자에 나타내면 된다는 사실, 이 내용만 잘 기억하면은 여러분들 이런 유형들은 쉽게 풀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나비가 나왔네요. 선생님의 옷처럼 보라색 나비가 나와 있는데요. 그림을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라는 문제네요. 지금 나비 18마리, 18의 3분의 1은 몇인지 묻고 있네요. 그러면 선생님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18마리의 3분의 1은 결국 18마리를 똑같이 세 부분으로 나눈 것 중에 한 부분을 구하라는 말이겠네요. 그럼 어떻게 묶을 수 있을까? 그렇죠. 이렇게 묶을 수가 있겠죠. 한 묶음, 두 묶음, 세 묶음이 되어서 결국 이 세 묶음 중에 한 묶음은 나비 몇 마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총 6마리가 되어서 6을 써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8의 6분의 3은 어떻게 될까요?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나비 18마리를 똑같이 6묶음으로 나눈 것 중에 세 묶음이니까 하나, 둘, 세 묶음. 나비 총 몇 마리? 9마리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9를 써주면 되는 것이랍니다. 여러분들 어떤가요? 지금 18의 3분의 1은 무엇을 뜻한다? 전체 18을 세 묶음으로 나눈 것 중에 한 묶음, 그리고 두 번째 18의 6분의 3은 전체 18을 6묶음으로 나눈 것 중에 세 묶음. 여러분들이 이 글을 보고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안다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림을 보고 더 큰 것의 기호를 써보라는 문제인데요. 지금 맛있는 딸기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기억 27의 3분의 1.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렇죠. 전체 딸기 27개를 세 묶음으로 나눈 것 중에 한 묶음을 구하라는 말이 되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지금 선생님이 한 묶음, 두 묶음, 세 묶음으로 묶었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 세 묶음 중에 한 묶음이니까 총 몇 개? 9개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딸기 9개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새롭게 한번 그려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말이죠. 27의 9분의 1이니까 딸기 27개를 9묶음으로 나눈 것 중에, 똑같이 나눈 것 중에 한 묶음이니까 결국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바로 한 묶음, 두 묶음, 세 묶음, 네 묶음, 다섯 묶음, 여섯 묶음, 일곱 묶음, 여덟 묶음, 9묶음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이 9묶음 중에 몇 묶음? 한 묶음이기 때문에 27의 9분의 1은 결국 몇이 된다? 바로 3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3이라고 써주고, 아까 전에 우리 27의 3분의 1이 9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9를 써줄게요. 그렇다면 이 둘 중에 더 큰 것의 기호는 무엇이 될까요? 바로 기억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을 쓸 때는 이렇게 기억이라고 써주면 된답니다. 그럼 우리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명수는 새로 산 건전지 10개의 5분의 3을 게임기에 사용했습니다. 명수가 게임기에 사용한 건전지는 몇 개인지 구해보라는 문제인데요. 먼저 우리 건전지가 총 10개가 있습니다. 이 10개 중에서 10개의 몇 분의 몇? 5분의 3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렇죠. 전체 10개를 똑같이 5묶음으로 나눈 것 중에 3묶음이 되겠죠. 그러면은 한 묶음에 우리 건전지 몇 개가 들어간지 살펴봐야겠죠. 그러면은 10 나누기 5가 되어서 몫은 2가 되고요. 한 묶음에 2개의 건전지가 들어가요. 그럼 묶어보면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묶음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게 총 3묶음의 건전지 양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 둘, 3묶음. 그러면은 건전지가 총 몇 개가 되나요?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되어서 결국 10개의 5분의 3은 6이 되고,
정답을 쓸 때는 여기 단위까지 정확히 6개로 써주면 된답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내용 어떤 것? 10개의 5분의 3은 전체 10개를 5묶음으로 나눈 것 중에 똑같이 5묶음으로 나눈 것 중에 3묶음이다 라는 사실 잘 기억해 두도록 하고요.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과점에서 오늘 만든 식빵 45개의 9분의 5를 팔았습니다. 제과점에서 판 식빵은 모두 몇 개인지 구해보라는 문제네요. 그러면은 방금 풀었던 문제와 똑같은 방법으로 먼저 식빵 45개의 몇 분의 몇을 구해야 된다. 우리가 9분의 5를 구해야 된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내가 구해야 되는 건 이것이야 라고 써주고요. 그 다음에 이 45개를 똑같이 9묶음으로 나눈 것 중에 5묶음이기 때문에 한 묶음에 몇 개씩 들어가는지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45 단위는 생략할게요. 나누기 9가 되고 9에 대한 곱셈9구 했을 때 45가 되는 거 5이기 때문에 몫은 5가 된답니다. 그 말은 한 묶음에 식빵이 5개가 들어간다는 말이 되고요. 이렇게 한 묶음에 식빵이 몇 개? 여러분들 대답해야죠. 식빵이 5개가 된다는 말인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무엇인가요? 총 5묶음은 빵이 몇 개인지 묻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한 묶음에 식빵 5개니까 5묶음에는 곱하기 몇? 5개를 해주어서 이렇게 25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답을 구하면은 25라고 써주고 그 다음에 정답을 쓸 때는 단위까지 25개라고 써주면 되는 것이랍니다. 여러분들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45개의 9분의 5가 무슨 말이다? 45개를 똑같이 9묶음으로 나눈 것 중에 5묶음이 바로 45개의 9분의 5라는 사실 잘 기억해 두도록 하고요. 여러분, 부분은 전체의 얼마일지 분수로 나타낼 때는 어떻게 해라? 전체는 분모에, 부분은 분자에. 요 내용만 잘 기억하면은 모든 문제 쉽게 풀 수가 있을 거랍니다. 오늘의 응용 문제. 네모안의 알맞은 수 구하기 유형인데요. 30을 30 묶으면 12는 30의 10분의 기억이 되고 30을 5씩 묶으면 15는 30의 6분의 니은이 된다고 하네요. 이럴 때 기억, 니은에 알맞은 수를 넣어서 희재 아버지의 나이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어떻게 푸는지 하나씩 살펴보자고요. 먼저 30을 30 묶으면 12는 30의 10분의 기억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전체 30을 어떻게 3씩 묶었다는 말이니까 결국에는 한 묶음에 우리 몇 개? 3이라는 수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렇다면 결국 이 12는 몇 묶음이 될까요? 한 묶음에 3개니까 12는 3 곱하기 4가 되어서 4묶음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30은 전체가 되는데 한 묶음에 3이래요. 그 말은 3 곱하기 10을 하면 30이 되니까 총 몇 묶음? 전체는 10묶음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전체는 분모에, 부분은 분자에, 전체 10묶음, 10묶음, 그 다음에 분자에 뭐? 부분 4묶음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기억에는 4를 써주고요. 우리 두 번째도 살펴보자고요. 전체 30을 5씩 묶으면 15는 30의 6분의 니은이라고 하네요. 그 말은 이 전체 30을 지금 어떻게 한 묶음에 몇씩? 그렇죠. 이번에는 한 묶음에 5씩 묶어준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15는 몇 묶음이 될까요? 한 묶음이 5니까 5 곱하기 3은 15가 되니 3묶음이 되는구나. 이렇게 밑에 써주면 되고요. 이 30은 지금 전체인데 한 묶음이 지금 5니까 5 곱하기 6은 30, 총 6묶음이 되는 것이겠죠. 그럼 여러분들 선생님이 말했던 대로 전체는 분모에, 부분은 분자에 몇 분의 몇? 6분의 3이 되겠죠. 이렇게 니은에 3을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희재 아버지의 나이는 결국 기억이 4고 니은이 3이니까 43, 43살로 써주면 되는 것이지요. 그럼 우리 이제 이 문제 어떻게 하면 쉽게 풀 수 있을지 선생님이 팁을 알려주도록 할게요. 네모안의 알맞은 수를 구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고 20을 2씩 묶으면 4는 20의 10분의 네모라고 하네요. 그럼 우리 첫 번째 무엇을 해야 된다? 전체 20을 2씩 묶으면 총 몇 묶음? 10묶음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 10묶음이 바로 전체를 의미하게 되겠죠. 전체 묶음 수를 의미하게 된답니다. 그 다음 4는 10묶음 중에서 2묶음이기 때문에 결국
20의 10분의 2가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이 네모 안에는 2가 들어가주면 된답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요? 그렇죠. 지금 바로 똑같이 전체를 똑같이 몇 부분으로 나누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 몇 부분인지 확인한다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조건에 맞게 색칠하여 무늬를 꾸며보라는 문제인데요. 일단은 파란색과 노란색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파란색에는 지금 12의 3분의 1이 나와 있고요. 노란색은 12의 3분의 2가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가 계속 연습했던 것 무엇인가요? 이 12의 3분의 1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엇을 뜻하는지 여러분들이 알면 쉽게 풀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럼 우리 파란색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체 12의 3분의 1이 무슨 말일까요? 그렇죠. 전체 12를 똑같이 세 묶음으로 나눈 것 중에 한 묶음이기 때문에 우리 식을 쓴다면은 이렇게 먼저 12 나누기 3을 써주고요. 몫이 무엇이 되나요? 3에 대한 곱셈국어를 했을 때 12가 나오는 거, 4가 있죠? 몫은 4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한 묶음에 4씩, 4개씩 들어간다라는 말인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그냥 한 묶음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12의 3분의 1은 무엇이 된다? 4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노란색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체 12의 3분의 2 무슨 말이다? 그렇죠. 대답 잘했어요. 전체 12를 똑같이 세 묶음으로 나눈 것 중에 두 묶음이기 때문에 똑같은 방법으로 12 나누기 3을 해주고 몫은 4가 되네요. 한 묶음에 4개씩 들어가니 두 묶음은 어떻게 구한다? 그렇죠. 바로 4 곱하기 2가 되어서 8이 되는 것이죠. 그럼 결국은 이 노란색은 8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색칠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짜잔! 이렇게 색칠을 할 수가 있겠죠. 파란색 하나, 둘, 셋, 넷, 노란색 2개, 4개, 6개, 8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색칠을 할 수가 있답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쉽게 푸는지 팁을 살펴보자고요. 지금 초록색은 8의 4분의 1, 빨간색은 8의 4분의 3인데 우리 전체 8의 4분의 1은 8을 똑같이 4묶음으로 나눈 것 중에 한 부분, 그 다음에 8의 4분의 3은 전체 8을 똑같이 4묶음으로 나눈 것 중에 3묶음을 의미하게 되겠죠. 이것을 깔끔하게 문장으로 정리하면 8의 4분의 1은 2가 되기 때문에 초록색은 총 몇 칸? 2칸이 되는 것이고요. 8의 4분의 3은 6이기 때문에 빨간색은 총 6칸이 되어서 이렇게 빨간색 3칸, 6칸, 초록색 1칸, 2칸으로 정리해 줄 수가 있답니다. 부분은 전체의 얼마인지 분수로 나타낼 땐 어떻게 해라? 전체는 분모에, 부분은 분자에. 이 내용 꼭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